세상의 모든 유용한 꿀팁을 N분 안에 알아보는 시간 N분컷의 양수환입니다. 네, 오늘 제가 복장이 굉장히 작아요. 좀 힘든데 제가 예비군 훈련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요, 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유튜버로서 컨텐츠를 하나 물어봤습니다. 바로 심폐소생술을 오늘 여러분께 N분 안에 한번 가르쳐드리는 시간, 제가 오늘은 배워보지 않고 여러분께 전수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너가 뭔데 가르쳐주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래 보여도 대한민국 육군 조교 출신입니다. 선진화, 정병, 심정지 환자 중에 80%는 우리 주변 가정, 직장, 집 이런 가까운 곳들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필요한 그런 응급처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훈련소에서 이제 다 좀 필수적으로 가르쳐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10% 정도도 할 줄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주변, 내 가족들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충성! 그러려면 지금 N이라고 있어요. 연습용 N이라고 마네킹 같은 거예요. 잠시만요. 마네킹 같은 거예요. 취할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간단하게 심폐소생술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그 사람의 의식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심정지 환자가 아닌 잠깐 기절한 사람이라든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했을 때 장기라든지 이런 피해를 또 초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심장 박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의식을 겉에요. 의식을 확인할 때는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어깨라든지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일단 의식을 확인을 해줍니다. 의식이 확인이 안 됐다, 그때 이제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지금 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목 옆쪽 이쪽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동맥이 뛰는지 심장 다음으로 좀 크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체크를 해주면서 맥박을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네, 이 과정을 모두 마치고 나서 숨을 안 쉬고 지금 심장 박동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셨을 때 여러분께서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울퉁불퉁하지 않은 조금 어느 정도 최대한 평지에 좀 위치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또 좀 옮겨주시고 나서 가장 먼저 주변 사람에게 구조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 거기 머리숱 별로 없는 아저씨 119에 신고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 대상을 콕 집어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냥 119에 신고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나 아닌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그렇게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 용어가 있는데 마네킹한테 물어볼게요. 이게 뭐예요? 근처에 심장 자동 제세동기 AED라는 게 있어요. 뭐 지하철역이든 어떤 공공시설에는 항상 하나씩 구비가 돼 있는데, AED 심장 자동 제세동기를 찾아서 가져다 주세요 라고 또 누구 한 명을 콕 집어서 일단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두 과정을 마쳤으면은 이렇게 일단 환자가 누워있다 그러면 환자의 오른쪽에 위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압박을 이런 식으로 할 텐데, 보통 사람의 심장이 반으로 갈라서 약간은 왼쪽에 약간 폐 밑에 이쯤에 이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밀릴 때 아무리 수직으로 누른다고 해도 오른쪽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 다리와 다리 사이에 환자의 어깨가 위치하게, 딱 중앙에 위치하게 하면은 딱 여기가 가장 좋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인공호흡으로도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흉부 압박이에요.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안에 뭐 있네요. 이 환자, 고개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눈이 얼굴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가슴에도 이제 두 개의 눈이 있잖아요. 그 눈을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약간 아래 한 2cm 아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손을 먼저 맞대고 다른 한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이 부분을 손꿈치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만 압박이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부분, 뭐 손가락이라든지 보시면 이런 손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환자의 이쪽에 닿이게 되면, 환자의 흉부에 닿이게 되면 또 2차적인 어떤 피해를 또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실하게 들어서 이쪽 손꿈치 부분만
닿여서 압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좀 중요한 게 두 팔이 지면에 수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세가 내 팔꿈치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어깨와 내 체중을 이용해서 압박을 해야지 좀 더 효과적인 흉부 압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압박 깊이는 보통 5에서 6cm 정도, 한 요 정도 깊이가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아플 거예요. 네,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걸 하게 된다면 정말 아파서, 압박 속도는요 1분에 100회에서 1분에 120회까지,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 그럼 따지면 한 1초에 한 1.8개? 네, 그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 정도 속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흉부 압박이 먼저냐, 인공호흡이 먼저냐를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뇌사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뇌로 혈류를 돌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부 압박이 먼저라는 점, 흉부 압박 먼저, 그 다음 인공호흡. 네, 그리고 여러분, 흉부 압박을 하다가 이 정도 하면은 갈비뼈가 좀 풀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는요, 심장을 뛰게 하는 게 일단 그것도 더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비뼈로 인한 어떠한 장기의 조그만 손상보다는 심정지로 인해서 몇 초 동안 뇌로 혈류가 안 도는 게 더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더 강하게 압박 5에서 6cm 이상 정도 해주셔야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인공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기도 확보를 해야 돼요. 기도 확보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또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내 팔이 약간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는 내 체중이 과도하게 힘이 실려가지고 이 환자의 목을 조금 더 강하게 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더 다른 피해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팔꿈치를 먼저 대주셔야 돼요. 요만큼의 힘만 내가 자유자재로 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대주시는 거. 그 다음에 이 부분으로 턱을 잡아야 되는데, 턱을 이런 식으로 막 들어 올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기도하고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숨을 막습니다. 기도를 막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그 사이에 턱을 끼우는 겁니다. 턱을 끼우게 되면 기도를 막을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일단 요거 하나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막지 않기 위해서 턱을 끼우고 올려야 된다. 이 두 가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 기도가 좀 확보가 됐거든요. 이 이후에는 정말 하기 싫어요. 네, 실제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이후에 코를 막아주세요. 코를 막아주시고 입을 벌려주시는 겁니다. 코를 막아서 입을 벌려주시고, 아시죠? 그래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 시선은 해주시면서 가슴 쪽을 바라봐 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넣어주고 빼주면서 다시 내려가는, 이제 숨을 불어 넣어줄 때도 조금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워낙 다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힘을 확 줘서 좀 이런 식으로 세게 불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마다 또 폐의 용량이 또 다릅니다. 내가 있는 힘껏 들이쉬고 그만큼을 내쉬게 되면 이 사람의 폐의 용량보다 훨씬 더 많은 공기가 강제로 주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호흡하는 정도로 불어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2회를 반복하고요. 흉부 압박은 아까 말씀드린 그 자세로, 그 깊이로, 그 속도로 30회, 그 다음에 인공호흡은 2회를 지켜주면서 계속 해주셔야 돼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칼로리가 많이 소모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5분 이상 지속하기, 5분도 길어요. 정말 한 3분 이상 지속하기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분들께서 CPR 할 줄 아시는 분들 도와달라고 꼭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연속 동작으로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반응 확인.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 사람은 의식이 없군. 호흡 확인. 다음 심장 박동 확인.
둘 다 희미하거나 없는 경우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가능하지 않으면 바로 시행하시고, 가능하시면 조금 안전한 장소, 그리고 조금 평평한 장소로 옮겨서 시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구조 요청. 환자 발생. 거기 머리숱 많이 없는 아저씨 119에 지금 당장 신고해주세요. 콕 집어서 누구를 특정해서 말해주기. 세 번째, 흉부압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요. 근데 정말 잘 숙지를 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어떤 소중한 사람이 갑자기 뭐 이런 심정지를 일으킬 수도 있고, 정말 그런 위급 상황이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가 있다면 한 두 번, 세 번씩 돌아가면서 좀 역할 바꿔가면서 꼭 한번 실습이라도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유익한 콘텐츠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충성!